젊었을 때와 결정적으로 다른 점, 피부 연조직의 볼륨의 감소, 그리고 중력에 의한 피부의 처짐이에요. 이 두 가지를 같이 해결을 할 수 있으면 가장 좋은데, 거기 채워주기만 한다고 다 해결이 되는 건 아니에요. 고기 덩어리를 실에 묶어 놓는다고 생각해 보시면 이게 시간 지나면은 점점 더 많이 처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볼륨을 채워주는 거에 플러스 중력의 반대 방향으로 끌어올려주는 그 두 가지의 문제를 같이 해결을 해야지 좀 더 젊어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원장님, 오늘 젊어 보이고 동안처럼 보이는 분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유지를 하는지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게 나이가 들게 되면은 운동도 하고 피부 관리도 받고 이것저것 열심히 한다고 해도 젊었을 때와 결정적으로 다른 점, 흔히 우리가 캐치할 수 있는 거는 얼굴의 라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결국은 연세가 드시게 되면은 얼굴에 있는 조직들을 지지하고 있는 인대들이 늘어나게 되고, 뼈도 흡수가 되고, 연조직은 볼륨이 감소가 되고, 인대에는 힘이 빠지니까 처지게 되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흔히 제일 많이 나타나는 거는 이 눈 밑에 있는 눈물꼬랑 깊어지고, 그 밑에 있는 이제 뺨에 있는 지방 패드가 처지게 되죠. 그러면은 팔자주름이 또 깊어지게 되고, 그 밑에 있는 불독살이라고 해가지고 마리오넷 라인이 또 깊어지게 되죠. 그래서 세 개의 라인이 이 삼형제처럼 이렇게 나타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 턱 라인이 매끈하게 떨어지는 게 아니고 여기가 가다가 한번 꺾여서 들어오게 되겠죠. 턱 라인을 좀 이렇게 올려줄 수 있다면은 날렵하면서 좀 세련된 이미지, 그리고 좀 더 생기있고 젊은 이미지를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연세 있으신 분들, 특히 불독살이 너무 신경 쓰여 이러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 관리를 할 수 있다면은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훨씬 젊어 보이는 그런 인상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나이를 먹는다, 노화라고 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팩터는 피부 연조직의 볼륨의 감소, 그리고 중력에 의한 피부의 처짐이에요. 이 두 가지를 같이 해결을 할 수 있으면 가장 좋은데, 볼륨이 꺼지는 거는 팔자도 마찬가지고 앞광대라든지 이런 옆볼이라든지 관자놀이 이런 데가 푹푹 패이고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거는 뭘 채워줘야겠죠. 뭐 지방을 넣는다든지 필러를 넣는다든지 이런 걸 뭘 채워줄 수밖에 없는 거고, 거기 채워주기만 한다고 다 해결이 되는 건 아니에요. 고기 덩어리를 실에 묶어 놓는다고 생각해 보시면 이게 시간 지나면은 점점 더 많이 처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볼륨을 채워주는 거에 플러스 리프팅, 중력의 반대 방향으로 끌어올려주는 그 두 가지의 문제를 같이 해결을 해야지 좀 더 젊어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사람이 살다 보면은 아무래도 얼굴에 표정을 계속 짓게 되고, 특히 또 사회생활도 많이 하게 되고, 이게 오래 똑같은 표정을 계속 반복적으로 짓다 보면 그 똑같은 자리에 계속 반복적으로 그 굴곡이 생기게 되고 주름이 잡히게 된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가만히 있어도 주름이 자리를 잡는 아주 깊은 주름으로 바뀌게 되겠죠. 거기다가 그거를 싸고 있는 이제 피부의 텍스처, 이 재질 자체도 탄력이 없고 수분이 없는 그런 푸석푸석한 피부가 된다면 더 나이가 많이 들어 보이는 상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볼륨의 감소, 그리고 중력에 의한 처짐, 요거를 교정을 하는 거가 이제 구조적인 문제라고 하면, 그걸 덮고 있는 인테리어 같은 이런 문제는 또 피부의 표면을 좀 매끄럽고 밝게 해주는 그런 문제도 같이 신경을 쓰셔야지 해결이 어느 정도 될 수가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을 이식을 한다든지 필러를 넣는다든지 그런 상대적으로 간단한 수술이나 시술로 볼륨은 채울 수가 있겠죠. 근데 리프팅을 한다는 거는, 안면 거상 같은 수술은 어떻게 보면 좀 침습적인 수술이기 때문에 나는 그런 건 좀 무서워, 나이가 더 들면 할래 한다고 하시면 이제 요즘에는 뭐 미니 거상술도 있고, 뭐 실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는 고주파를 이용한 열을 전달을 해서 타이트닝을 시켜준다든지, 울세라, 뭐 써마지 이런 초음파 하이프 장비를 이용한 타이트닝을 시켜볼 수 있겠죠. 어쨌든 이게 한 가지 모달리티로 하는 것보다는 두 가지 이상의 시술이나 수술을 같이 동시에 믹스해가지고 사용하면 훨씬 더 드라마틱한 효과를 낼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주름이 이제 완전히 자리를 잡게 되면은 아무 표정을 짓고 있지 않아도 이미 자리를 잡은 깊은 주름은 우리가 그때 돼서 보톡스를 맞거나 뿌띠 시술로는 크게 호전이 없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깊은 주름이 생기게 된 경우에는 깊으니까 뭘 채워 넣어야 될 거예요. 뭐 필러, 지방 이런 걸 넣어야 될 거고, 그리고 처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술을 해서 잘라내고 또 리프팅을 하셔야겠죠. 그렇게 되기 전에 주사라든지 레이저라든지 뭐 이런 시술을 간단하게 해서 깊은 주름이 생기기 전까지 좀 관리를 꾸준하게 해주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용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나중에 다 나이가 들고 깊은 주름이 생겨서 수술을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물론 장점과 단점이 있겠죠. 이거를 꾸준히 관리해 준다는 거는 천천히 늙어간다는 거고, 얘는 갑자기 탁 늙은 상태로 쭉 간다는 얘기니까 그 사이에 이제 내가 어느 정도 젊은 상태로 사회생활을 할 거냐, 아니면은 그냥 관리를 안 하고 쭉 가다가 나중에 주름이 굉장히 깊은 상태로 계속 사회생활을 하다가 나중에 수술로 한 방에 고칠 거냐, 요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보셔야겠죠. 나는 평소에는 관리 안 하고 나중에 그냥 한 방에 수술로 해결할래 한다면 그것도 뭐 그 나름대로의 방법이 되겠지만, 주름이 깊은 상태로 쭉 이미지가 굳혀지면은 부정적인 인상을 줄 수가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봤을 때도 뭔가 굉장히 피곤하고 심술궂고 나이 들어 보이는 그런 인상을 주게 된다면 굳이 그렇게 안 좋은 인상을 가지고 오래 나중에 한 번에 수술해야지 하는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야 될 필요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평소에 좀 꾸준히 관리를 하셔서 일상생활에서도 자신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방식이 바람직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손으로 해가지고 일시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주름은 누구나 펼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펴지죠. 이렇게 손을 넣어가지고 만져서 하는 것도 아마 굉장히 세게 만져야 될 거예요. 그냥 살살살살 만지는 걸로는 아마 큰 효과를 보시기 힘들 거고, 통증이 갈 수 있을 정도로 세게 누르라고 하실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그게 효과가 있다면 약간 물리적으로 데미지를 줘서 부종을 좀 일시적으로 만들어서 팔자 쪽에 볼륨이 채워지는 거를 그런 식으로 표현하시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구적이지도 않을 뿐더러 그걸 계속 하시는 거는 크게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계속 누르면은 처음에는 손상을 받은 조직들이 바로 돌아오지만,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손상을 받게 되면은 그 안쪽에서도 흉터가 생기게 되거든요. 만성적으로 손상을 입게 되면은 그 부분에 만성적인 염증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혈종이라든지 이런 게 찰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굳이 그 내 몸을 손으로 괴롭히는 그런 행동은 재미로만 한두 번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뭐 수술을 하시는 게 제일 효과적일 테고, 처져서 생기는 마리오넬 라인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위로 올려주는 게 좋겠죠. 예를 들면은 스킨보톡스가 굉장히 효과가 좋아요. 처진 부분 밑에 있는 이 플라티스마라고 하는 근육이 있는데, 평활근이라는 근육이 있는데, 이렇게 따라서 보톡스를 놔주면 이게 당기는 게 힘이 적어지니까 이렇게 올라간다. 또 스킨보톡스의 효과가 모공을 또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고 해요. 우리가 모공에는 아렉터 필리라고 하는 근육이 있는데, 이것도 근육이기 때문에 이거를 마비를 시키게 되면 모공이 좀 수축을 한다, 그런 효과가 있게 되고, 또 외분비샘도 역시 그 아세틸콜린의 영향을 받게 되는데, 요거를 막아주기 때문에 특히 피지샘 그런 거에 분비를 줄이게 돼요. 그러면 덜 번들거리게 되고, 피부가 그래도 건조하고 매트해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게 되겠죠. 거기다가 우리가 주사를 놓기 때문에 바늘로 찌르면 우리가 손상을 받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서 새로운 조직들이 생성이 된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근육을 좀 마비시켜요. 그리고 피지샘의 분비를 좀 줄이고 모공도 좀 줄일 수 있고, 잔주름, 모공, 리프팅, 여드름 이런 거에 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스킨보톡스는 굉장히 저희가 추천을 하는 시술 중에 하나인데, 문제는 이제 이게 간혹 가다가 항체가 생겨서 내성이 생기시는 분들이 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걱정이 되신다면 흔히 알려져 있는 제오민이라든지 뭐 국산으로 나와 있는 코어톡스라든지 이런 더 정제가 되어 있는 그런 보톡스를 사용하시는 게 좋겠고, 우리가 보톡스 한 6개월 이상 간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 스킨보톡스는 한 3, 4개월 정도기 때문에 1년에 한 3번, 4번 그 정도 맞을 생각을 하고 시술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은 동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턱 라인, 이쪽에 좀 처지는 볼살, 이런 게 신경 쓰이시는 분들은 우리나라에 병원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처에 있는 성형외과 전문의나 피부과 전문 한번 찾아가셔가지고 상담 받아보시고 시술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링크 성형외과 성하민 원장이었습니다.